자유의 불꽃. 어둠 속에서 피어난 민주주의의 불씨. 제1장 붉은 의회. 대한민국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으나 그 아래의 공기는 점점 짙은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텔레비전 뉴스는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국민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질서 확립을 추진합니다. 라고. 좌파 연합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뒤 그들은 곧바로 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의장석에 앉은 그들의 대표는 손을 들어 외쳤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비판적 기자들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되거나 방송국에서 쫓겨났고 남은 언론인들은 모두 다 입을 다물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교수들은 정치 이야기를 피했다. 왜냐하면 누구의 눈이 어떤 카메라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도 점점 입을 닫았고 사회는 조용한 복종이 미덕이 되는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이때 서울대 2학년생 김영식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언론이 침묵하면 진실은 누가 말합니까? 그의 친구 이민정, 문학동아리에서 함께 시를 쓰던 연인이 조용히 그를 말렸다. 영식아, 제발 요즘은 그런 말하면 위험해. 공항국에서 학생들 SNS 다 본대. 영식은 웃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민정아, 누군가는 해야지. 이대로 가면 우리 세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다가 사라질 거야. 그날 밤 그는 자유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익명 블로그를 개설했다. 진실은 불타도 제로 남는다. 그의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2장 잿빛 거리의 청년들. 겨울이 오자 서울의 거리는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가로등마다 걸린 현수막에는 똑같은 문구가 나부꼈다. 국가안정법 개정, 질서 있는 자유를 위하여. 하지만 그 질서 있는 자유란 사실상 통제받는 침묵이었다. 시민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카페에서는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요즘은 문자에 비판 같은 단어 써도 추적된대.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영식은 도서관 구석, 인터넷 로그가 남지 않는 공용 단말기를 켜고 있었다. 그의 노트북에는 이미 수십 개의 금지어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 진실, 부패, 검열, 공안 이 단어들이 들어간 기사들은 검색조차 되지 않았다. 영식은 매일 밤 지하 동아리방에서 두세 명의 친구들과 만났다. 책상 위엔 노트북 카메라, 낡은 USB 메모리, 그리고 복사된 신문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리버티라 불렀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야. 영식이 말했다. 우리가 남기지 않으면 역사는 완전히 조작될 거야. 그들은 대학신문에 폐간된 기사, 삭제된 SNS 게시물, 그리고 구속된 기자들의 명단을 모아 비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리버티 아카이브.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진실을 기록하려는 디지털 독립운동이었다. 제3장 공안정국. 공안국은 어느새 제2정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본부는 정부 청사보다 크고 예산은 경찰청의 2배였다. 국민의 휴대폰, 메신저, 이메일, CCTV, 심지어 가정용 스피커까지 연결된 안정망이라 불리는 감시체계가 전국을 덮었다.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사전 감시가 필요합니다. 뉴스 속 공안국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화면 뒤의 현실은 공포였다. 한 시민이 SNS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글을 올리자 다음 날 그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웃 중 누군가가 안정망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도 더 이상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위로부터 내려온 명령을 받들어 아무런 죄가 없는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였고 질서 교란 혐의로 구금된 이는 3만 명이 넘었다. 대학에서도 공안 협력단이 만들어졌다. 학생들 중 일부는 정부의 장학금을 받는 대신 동급생의 발언을 보고했다. 민정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우리 중에도 감시자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영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교내 네트워크에 잠입해 삭제된 기사들을 복원했다. 밤마다 도서관 와이파이를 해킹해 금지 사이트의 자료를 업로드했다. 그의 별명은 곧 유령 기자가 되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글은 매일 밤 인터넷 어딘가에 나타났다. 진실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다. 제4장 저항의 불씨.
영식의 블로그가 해킹당한 날 밤, 그는 학교 인근 폐건물 지하에서 남은 리버티 회원들과 만났다. 손에 쥔 노트북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건 마지막 전송이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타이핑했다. 공항국 내부 문서 기밀 시민 감시 프로젝트 AGG. 그 파일은 단 30초 만에 해외 서버로 암호 전송되었다. 민정이 물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 진실이 가는 곳으로.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뜨거웠다. 이튿날 리버티의 자료가 해외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대한민국 전 국민 실시간 감시 체계 운영.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국내에서도 분노가 들끓었다. 공항국은 긴급 명령을 내렸다. 리버티 관련자 전원 검거. 그날 밤 서울 도심의 빌딩마다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다. 거리엔 방탄복을 입은 공안 특수경이 배치되었다. 시민들은 그들을 붉은 그림자라 불렀다. 그들은 집을 부수고 노트북을 압수하고 휴대폰을 깨뜨렸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끌고 갔다. 영식은 결국 체포되었다. 강의실 문이 열리고 검은 헬멧의 요원이 들어왔다. 김영식, 국가질서문란 및 사이버 반역 혐의로 체포한다. 학생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지만 영식의 눈빛만은 유일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노트 한 장을 민정에게 던졌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불타도 재로 남는다. 그리고 쟤는 언제나 다시 불붙는다. 제5장 봉기의 날. 2027년 3월 15일 수도 서울. 새벽부터 경찰과 시민이 충돌했다. 공항국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방송은 중단되고 인터넷은 차단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거리로 나와 있었다. 민정은 메가폰을 들고 외쳤다. 이건 폭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자유를, 진실을,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자 합니다. 총성이 울렸다. 시민들이 쓰러졌다. 연기와 피, 그리고 함성이 뒤섞였다.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렸다. 공항국 본부가 불타고 있었다. 그 순간 구금되어 있던 영식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 같은 학생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야. 며칠 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해외로 도주했다. 군 일부가 시민 편에 섰고 경찰 내부에서도 대량 이탈이 일어났다. 결국 정권은 붕괴했다. 제6장 다시 오는 새벽. 4월에 바람이 불었다. 타는이 남은 광화문 광장엔 하얀 국화가 놓였다. 민정은 손끝으로 그 꽃잎을 만졌다. 그 옆에는 영식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다. 진실은 불타도 재로 남는다. 그의 말처럼 자유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새 정부는 국민의 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언론 자유가 복원되었다. 국민들은 오랜만에 자유롭게 토론하고 웃었다. 민정은 대학 강단에 섰다. 영식은 나에게 묻곤 했습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이제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살아남는 불꽃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단지 한 사람의 희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자유를 위해 싸운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한 박수였다. 하늘은 맑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은 부드러웠다. 민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영식아, 이제 세상은 다시 자유야.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새벽의 약속처럼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깨어났음을 알리고 있었다.